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비트코인은 달러 인덱스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렇다면 달러의 시대가 저물고 비트코인의 시대가 오는 것이냐, 그게 아니면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다시 떨어지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위아래로 요동치고 있죠. 지금은 과연 어디쯤 와 있는지 이것 또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렸었던 차트인데요. 파란색으로 표기된 게 비트코인 차트이고요. 녹색으로 표기된 것은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이렇게 달러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조정을 많이 보여왔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달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었죠. 지금까지는 연준에서 돈을 풀거나 금리 인하를 통하여 달러의 가치를 낮춰주면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왔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 약간의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 흐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 역시 파란색은 비트코인, 녹색은 달러 인덱스를 나타냅니다. 잘 비교해 볼까요? 과거처럼 두 개가 반대로 움직이나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빨간색으로 표기된 구간에서 둘은 비슷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달러와 비트코인이 동시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그리고 특히 검은색으로 표기된 10월부터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1년 동안의 흐름은 역사적인 흐름과는 약간은 달라 보이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먼저 하고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했었어야 했는데요. 이날부터는 그냥 일반 주식처럼 비트코인을 쉽게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잘 모르는 개인들이 암호화폐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특히 기관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속속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고자 한다면 자기 나라 화폐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이것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매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의 강세와 비트코인의 강세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분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를 통해 본인 스스로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말을 했고요.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다.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시키겠다. 여러 가지 친암호화폐 공약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마가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글로벌 자금을 모두 미국으로 흡수하여서 미국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고 이에 기반하여 여러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결합되어 달러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다 함께 오르는 것입니다. 중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과 달러는 반대로 움직여 오는 게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그 흐름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2기 이후 달러와 비트코인의 상관도는 더욱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에는 달러와 비트코인은 동시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더욱더 달러 패권과 비트코인 패권을 모두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엔 비트코인이다. 미러 패권 전쟁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비트코인의 진심이에요. 미국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전략 자산이자 중국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비트코인을 100만 개 정도 매입하겠다. 이러한 법안도 발의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도 여기에 따라 나서서 비트코인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비축 체제를 구축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몇 년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을 당시에 미국은 러시아 자금을 다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통해서 외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잠겨버린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믿고 미국 국채를 샀는데 이것을 못 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탈중앙화된 자산을 매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의원은 이런 말을 했네요. 제재를 받는 국가들의 전통적 결제 시스템 접근은 제한되어 있으며 암호화폐는 사실상 국제무역의 유일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도 비트코인 비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의 바이낸스 전 CEO인 자오창펑은 중국 역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미국처럼 빠르게 전환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이야기를 1년 전에 했었다면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믿을 거라 봅니다. 이미 미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고요.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따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하고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하고자 하지 않을까요?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폭등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만 보면 세계 최대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이를 위해 사람들은 달러로 환전을 해서 이 시장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 강세가 충분히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이 아니라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하고 이것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캐리비안 베이에서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토큰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금을 먼저 토큰으로 바꾸고 캐리비안 베이 안에서 토큰으로 생활을 하고 집에 갈 때에는 이것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서 돌아갑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캐리비안 베이의 토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와 연동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개의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이 확대될수록 사람들은 달러에 기반된 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많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 패권은 더욱더 강화되겠죠. 요즘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젊은 투자자들은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로 몰린다고 합니다. 먼저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로 바꿔놓은 다음에 이것을 그냥 테더 형태로 보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테더는 달러와 연동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테더를 보유한다는 것은 달러를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코인인 카이아 체인에서는 비트코인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과 함께 카이아 코인이 잠깐 오르기도 했었고요. 또한 리플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리플이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데 발행 과정에서 규제 당국의 승인을 일단 얻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때 25% 정도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회사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앞장서고 있고요. 일반 개인들이나 기관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스테이블 코인 1등 회사는 바로 중국계로 추정되는 테더사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해야 하는데 여기 1등이 바로 중국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테더사를 규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유럽 암호화 자산 시장법이 있는데 이 법령 중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 회사는 준비금 60%를 유럽 은행에 보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테더사의 준비금이 약간 불투명해요. 얘들은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 또한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미국과 유럽은 이런 식으로 테더사를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인
미국계 USDC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아마도 앞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는 회사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쪽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었던 내용인데요. 현재 글로벌 유동성이 이런 식으로 피크를 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은 이것에 12주 정도 후행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1만 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12월 중순에서 12월 말 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 차트 그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도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러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차트에 따르면은 12월 중순에서 12월 말쯤 비트코인의 피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핑계로 비트코인에 조정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차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음식료와 에너지,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차트입니다. 미국의 슈퍼코어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고점 대비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 수치가 2%대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4%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연준이 슈퍼코어 CPI를 타겟으로 기준금리를 컨트롤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물가가 높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다가오는 연준회의에서 무언가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다음 연준회의는 12월 18일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방금 보여드린 비트코인 피크점과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년 1월 초에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감안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차트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역대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여 왔었는지 이것이 정리된 자료인데요. 지난 3차례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항상 같은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항상 지루한 보링존을 지나서 급격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나오는 바나나 존이 나왔었는데요. 2013년에도 그랬었고요. 2017년에도 그래 왔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도 그랬었죠. 그렇다면 2025년에는 새로운 바나나 존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물론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적습니다. 지난 사이클이 3차례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오를 수 없다. 이러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만 상승 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에는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